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장중 HLB 오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10분인데요. LB는 약 3% 정도 상승한 79,900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뤄지고 있네요. 확실한 건 지난주 후반부,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시장의 분위기가 LB로 넘어오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 당시 화요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LB가 시장의 쥐레라고 주장했던 전문가도 있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목요일부터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자본시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금융당국 책임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암 정복 선언,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치는 그렇습니다. 3월달에 ITI 1000에 대한 임상 이상 완료 예정입니다. 예정치인데 예전 진회장 IR을 보면 그 당시에 10월달에 IR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최대 6개월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어찌되었건 시장 예측치는 3월이긴 한데 이런 뉴스가 나면서 LB 주가 상승에 좀 힘을 보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반등이 좀 약하네요.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와서 85,000 이상에서 머물러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인 금융당국의 해명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가 정말 있는지, 우리가 의심하는 배후가 정말 있는지, 혹시 공매도와 연관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의 본질 가치가 되겠죠. 회사의 신약 개발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가 중요해 보이는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죠. 금융당국인데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HLB 주가가 하락을 했더라. 그래서 시총 2조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올라오면서 좀 회복은 했습니다만 이로 인한 피해는 분명히 있었죠. 깡통을 차신 분도 댓글을 보시면 꽤 되세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금융당국 책임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LB 주가가 맨 처음에는 허위 공시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약 2분 만에 하한가에 갔죠. 지난주 화요일에. 이에 대한 책임론이 솔솔 불거지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허위 공시가 아닌 불공정 거래 혐의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맨 처음에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하락했고 그 다음 보니까 허위 공시가 문제가 아닌 너네 주가 조작을 했다 라면서 공포 분위기를 더 키웠어요. 그래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리고 공포심 극대화 이뤄서 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사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때는 시총 2조도 증발을 했죠. 그리고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허위 공시 의혹이었죠. 그래서 맨 처음 이슈 허위 공시 의혹도 거짓이다 라는 얘기인데, 애초에 LB 주가가 빠진 거는 허위 공시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임상은 공시 대상이 아니더라.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 자회사 엘레바가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하물며 공시도 하지 않았다. 공시도 안 했는데 무슨 허위 공시가 되느냐.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거죠. 사실 왜 저런 허위 공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 그 뒤에 모종의 이를테면 주가 하락을 의도했던 세력이 있겠고요. 그게 만약에 공매도 세력을 필두로 한 헤지펀드인지, 그리고 금융당국, 그리고 언론이 주가 하락을 의도하고 계획했고 연출했던 사람의 조연으로 연출을 하지 않았을까? 금융당국도 같이 여기에 박자를 맞춰줬고 언론까지 박자를 맞춰줬다면 이건 정말 위대한 범죄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사실 지금 시장의 의문이고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의문입니다.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근데 하물며 대통령도 업무 수행을 할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 남용을 견제를 하는데, 게다가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탄핵도 했었죠. 금융당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법 절차 다 위반 무시하면서 금융시장 교란 막아야 할 당국이 앞장서서 시장 교란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 혹시 연출하고 기획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나, 그 연출하고 기획한 의도에 따라 금융당국이랑 언론이 움직여주지 않았나라는 의심인데요.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기 법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도 아닌 내용이 왜 허위공시라고 내용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꼭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10시 17분인데 아직까지 금융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왜 해명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허위공시라고 기자에게 말했다면 금융당국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공매도 헤지펀드가 시세 조정을 위해 이번 사태에 개입했는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 금융시장 교란을 막아야 할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을 교란을 했고 하물며 그 위에 그 누군가가 이를테면 이런 사람이 의도하고 기획했다면, 그리고 금융당국도 거기에 한 통속이었다면 이라는 의심이 있는데 이번에 꼭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깨끗하고 공정하고 건전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허위공시로 불거졌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진 회장 이거 허위공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보니까 주가 조작을 한 것 같네 라고 해서 금융당국이 의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진 회장이 시세 조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진 회장이 주식담보대출 주담대 반대 매매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내용은 금요일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주가 조작이라고 한다면 법상으로는 보시면 주가 조작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시세 조정 그리고 내부자 정보 이용인데, 이를테면 신라젠의 문 대표 같은 경우는 명백히 고점에서 팔았죠. 그래서 내부자 정보 이용의 혐의를 받을 수 있었는데, LB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뭐를 문제를 삼고 있냐면, 야 너네 실패라고 했잖아. 1차 지표 달성 실패. 그런 약이 어떻게 갑자기 성공으로 둔갑을 했냐. 그러면서 어떻게 주가가 2만원서부터 약 20만원까지 이렇게 10배로 슈팅을 했냐. 네가 진 회장이 고점에서 팔지는 않았더라도 주식담보대출로 담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걸 일부러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정을 했다면, 시세를 고의로 띄웠다면 손실 나지 않는 것 자체도 이익에 귀속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금융당국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LB의 경우는 반대 매매를 유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손실 나지 않은 것도 이익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위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계. 근데 위계라는 것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싸하다, 계책. 그러니까 그럴싸한 계책, 거짓 계책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리적으로 보시면 위계가 성립되려면 숨기고 있다가 성공이라고 해야 되는데 LB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실패라고 먼저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문가는. 그래서 아마 증선에서 검찰로 넘겨도 검찰에서는 이거를 입증하기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검찰 수사 나와도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거는 이제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효능이 입증된 신약을 왜 문제를 삼아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허위공시라는 걸 시장에 내놓아서 하한가를 만들었느냐, 혹시 공매도 세력이 개입된 건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이에요. 사실 갑자기 허위공시라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 이후에 하한가에 갔고요. 그 투매를 잃었고요. 그리고 신용 물량도 나왔고요. 그 타이밍에 갑자기 검찰 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 심리는 더 악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2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인 헤지펀드를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찌되었건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명확히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이 없고, 더욱이나 LB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리 있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의 가장 시초점인 NDA도 시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은 적응증 확대로 계속해서 시장을 넓혀갈 텐데 앞으로도 분명 이런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도 일단 금융당국은 시장을 교란하면 안 되잖아요. 앞장서서 시장 교란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지한 직원의 실수였다, 이 정도가 아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부 감독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왜 범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꼭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암 정복을 선언했다. HLB가 반전 계기 만들까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도 제가 10차례 이상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B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11개 암종에서 15개 적응증에서 완전 간회까지 보였죠. 그만큼 일단 시장에서는 약의 효능은 인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태까지는 그래 약의 효능은 알겠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지 효능만 계속해서 보여주면 뭐하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 하면 일단 NDA가 되겠죠. 아니면 LO가 되겠던가요. 요게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LB는 최근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ITI 1000이죠. 뇌종양 치료제 이뮤노믹 테라피utics에서 개발하고 있다. 조만간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될 것 같다. 독점적 시장 지위를 기대하고 있더라라는 뉴스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암 정복 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 대통령이 집권 첫 해 집중할 분야로 암을 언급한 만큼 미국에서 표적 그리고 면역 항암제, 뇌종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뮤노믹 테라피utics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플러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과거사도 있죠. 아들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좀 더 집중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는 암 정복이다.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암을 끝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바이오 시장은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죠. 진시황 같은 경우는 괜히 불로장생을 꿈꿨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건강하고 싶은 마음은 오랜 역사에 오랜 인류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집권 첫해 집중하는 분야로 암을 언급한 만큼 표적, 면역 항암제와 뇌종양 치료제 등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LB라는 거겠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ITI 1000은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예상 치료는 이제 3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네요. 그냥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CEO의 말에 상당히 많이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IR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올해 3월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작년 말에 이렇게 글로벌 임상 2상이 마무리 예정이었는데 살짝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ITI 1000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테모달이 유일한 옵션인데 그 다음에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임상 2상 이후에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아 곧장 상업화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의 효능을 보니까 현재 표준 치료제인 테모달이 OS 중간값이 14.6개월인데 우리 ITI 1000 같은 경우는 OS 값이 41.1개월이어서 이건 수치가 상을 보시면 이미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아마 나오게 된다면 곧장 표준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임상 2상 3월 달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예상치니까 너무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이게 나오자마자 곧장 패스트트랙 그리고 ND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 사실 3월달에 좀 약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내브레인 센터 같은 경우도 LB의 오랜 장기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모세포종의 시장 규모를 보니까 이만큼 나오는데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니까 이뮤노믹의 앞으로 기대치는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뉴스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일단 지금은 분위기 반전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반등을 성공해서 좀 기쁘나 이 반등치가 좀 약한 게 좀 더 큰 폭으로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전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